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오후 5시 20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0.37%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좀 전까지 뭐 거칠게 0.7% 이상 막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은 조금 매수폭을 좀 반납하고 있네요.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 어찌 될지 오늘 참 변동성이 우리 장처럼 좀 많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참 기억에 남을 만한 변동성을 보인 날이었죠. 오늘 고가 가 319.65 저가가 312.90 해가지고 뭐 대략 한 7포인트 정도의 진폭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뭐 위클리 옵션 목요일 만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상당히 큰 변동폭과 죽었던 옵션이 살아나고 또 반대로 크게 살았던 옵션이 죽고 하는 아주 운명을 뒤바꾸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쨌든 갭 상승 출발해서 크게 11시 정도까지 10시 반 정도까지 크게 하락을 한 뒤에 다시 저 위까지 오늘 종가 풀양봉으로 마감할 때까지 끌고 올라갔던 사이의 중간에는 오늘 푸틴의 건강 이상설, 심장 마비설 뭐 이런 것들이 돌았었죠. 사실 어제 찌라시로 어제 밤에 좀 돌던 내용인데 그게 이제 나스닥에도 좀 어느 정도 일부 영향을 미쳤던 건데 오늘 우리 쪽에 기사화가 좀 많이 일어나면서 우리 증시와 그다음에 아시아권 일본이나 중국, 홍콩 등의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그래서 오전의 반등은 홍콩, 중국과 함께 따라 움직였고 뒤늦게 조금 움직였던 나스닥을 따라서 오후장에 추가 반등하면서 마친 날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오후장 반등 때는 중국과 항생은 크게 반등하는 움직임이 안 나왔다라는 것도 오늘 관전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눈알 돌아가고 바닥서 경련했다. 심정지 푸틴 소문에 크렘린궁이 한 행동 뭐 이렇게 제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거는 지금 최신 뉴스예요. 지금 4시 52분에 쓰여진 건데 건강 이상설이 꾸준히 제기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에는 침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크렘린궁에서 요거를 이제 반박하고 있는 기사죠. 반박하면서 지금 멀쩡히 이렇게 있다. 그냥 뭐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사를 그런 사진을 가져와 가지고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쪽 러시아 쪽에서 뭐 다른 매체는 또 그걸 인정하는 기사도 떴었고요. 뭐 보시면은 촬영 시점을 적시하지 않은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평소처럼 정상적인 모습으로 집무실에서 회의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뭐 이게 어쨌든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뭐 김정은이 뭐 쇼했던 것도 있었잖아요. 2020년도에 기억 나실 겁니다. 2020년도 코로나가 한참이던 시절에 시장이 상승하던 중에 중간에 이제 중간중간 하락을 보였던 때가 있었죠. 요때였는데 여기 중간에 코스닥으로 좀 보면 좀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요날 2020년 3월 이후에 5월 28일 그다음에 6월 15일 해가지고 5월 달쯤에 김정은도 뭐 그때 식물인간설 사망설 막 돌았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상승하던 중에 외국인들이 롱 포지션을 잡고 있던 중에 나왔던 급락 사유였습니다. 그렇죠. 중간중간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로는 그런 일 없다. 그런 일 없다. 과거에 쓰여졌던 14년도에 쓰여졌던 찌라시가 토시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김정은은 멀쩡히 있으니까 받으면 된다라는 관점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찌라시가 도는데 과거에 토시 하나를 안 바뀐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상황이 몇 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건 가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긴급으로 그때 방송 촬영을 하고 유튜브에 예전 채널에 좀 올려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같이 하셨던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워낙 긴박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죠. 김정은이 뭘 한다, 북한이 뭘 한다, 미사일 쏜다,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상당히 익숙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는 거짓이라는 것을 뭐
우리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강력한 장기 롱 포지션을 쥐고 있었다라는 거. 롱 포지션을 구축을 상당히 크게 해놨다라는 겁니다. 지금과는 반대죠. 지금은 외국인들이 강한 숏 포지션을 구축을 해놓은 상태죠. 네. 지금과는 좀 반대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중간의 굴곡들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외국인들이 숏 포지션을 강하게 구축한 상태에서 이런 뭐 푸틴의 건강 이상설이 도는 것은 뭐 어찌 보면은 반대로 이해할 수도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반대로 이게 반등 사유를 만들었다면 지금처럼 내려가다가도 그렇죠, 하락하다가도 이렇게 꼬리를 달고 나는 반등 사유를 만들었다면 그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밝혀지는 순간, 팩트화되는 순간 오히려 다시 뒤집어져서 원래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만드는 대목이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볼 때는 거의 진짜 멋있게 되돌린 거죠. 꼬리를 강하게 달고 어차피 제가 일단 1차적으로 하락에 추세적 목표라고 말씀드렸던 310포인트 라인, 309, 310포인트 라인을 향해 가던 중에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리를 찍을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가던 과정에서 제법 많이 붙었습니다. 한 3포인트 정도 차이를 두고 터닝을 했던 거니까 이 정도에서 사실상 뭐 저점이 찍혀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차트적으로는 찍혔지만 우리가 차트로만 볼 수는 없겠죠. 모든 것을 수급적으로는 미심쩍은 부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외국인들 막판에 6천억 정도로 매도로 끝났고요. 외국인들이 이 당시에 매수를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매도분의 익절만 바쁘게 좀 진행이 된 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고 뭐 환매수 해주고 뭐 스위칭 하려는 노력 뭐 이런 것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투신 정도야 기존의 매도 포지션을 올청을 하긴 했어요. 투신이 외국인과 함께 대표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구축을 하던 투자 주체였는데 투신은 전량 익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 투신은 이번 하락에 하락 포지션을 강하게 구축해놓고 오늘부로 최근 며칠 동안 해가지고 전량 익절 완료를 했습니다. 스위칭까지는 아직 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투신은 매도 포지션에서 빠졌다라는 거. 근데 이제 외국인들만 이제 나홀로 남은 상황이 된 거죠. 금융투자와 개인들은 상방 포지션을 여전히 강하게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온 겁니다. 외국인만 단독으로 나홀로 싸움이 지금 펼쳐지는 상황이 연출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파생반에 방금 전에 이제 올려드리고 요거를 이제 녹화를 하게 됐는데 오늘 콜옵션에서 오늘 미결이 많이 늘어난 것은 금투의 신규 매수 베팅 그리고 외국인의 신규 매도 베팅으로 보인다 라고 써드리면서 상승을 막고 재하락을 꾀하는 외국인과 그 다음에 어떻게든 상승시켜서 지금의 손실을 만회하려는 금융투자의 힘겨루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에서 개인은 금융투자의 등에 업히는 같은 포지션으로 등에 업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라고 써드렸습니다. 그나마 하락 배팅을 함께 했었던 투신이 최근 오늘까지 해서 전량 익절을 하면서 거의 투신은 지금 선물 분야에서 500억 이상의 수익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은 현재 거의 단독으로 외로운 하락 포지션을 구축한 상태가 됩니다. 외로운 외국인. 그래서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선물은요 외국인들의 승률을 그냥 90%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시간의 문제죠. 그리고 중간 과정에 대한 문제지 만기를 기점으로 그리고 롤오버라는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외국인들 선물 분야에서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겠죠. 진짜 내내 이기다가 마지막 하나에서 고꾸라질 수는 있는 거지만 어쨌든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글도 좀 적어드렸고 좀 전에 더 많은 이야기들은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요 정도만. 그 다음에 쭉 기사를 좀 이어서 보시면 중요한 것은 이게 확인되지 않은 텔레그램으로부터의 나왔던 그런 내용들, 텔레그램 특정 텔레그램 채널에서 얘기가 됐던 것을 이제 영국에서 기사화 시키고 막 그랬던 거죠. 이 매체가 여기 보시면 이 채널은
앞서 푸틴 대통령의 암 수술설, 초기 파킨슨병 진단설, 계단 실족 후 대변 실수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라는 거예요. 즉 신뢰도가 거의 뭐 땅에 떨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단순히 찌라시성 기사가 오늘 우리나라 장중 시간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난번에 그냥 설로만 돌던 것들이 오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사화돼서 여러 언론사들이 오늘은 타겟 잡고 기사화시키고 헤드라인 올리고 그다음에 뉴스 방송 뉴스로도 보도가 되고 완전히 지금 조회수가 지금 폭발했죠. 언론사들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 조회수가 곧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과연 이게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뭐 나중에 흐름상 나오게 되겠지만 뭐 저는 일단 좀 의심을 하고 보자주의로 일단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너무도 깔끔하게 꼬리를 달고 양봉을 돌려서 야 이거 이 정도면은 뭐 저점 찍었지 않겠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지만 수급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뒷받침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라이브 방송 때도 그다음에 이제 구독자 방이나 이제 정혜원 방에서 다 풀어드렸던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 오늘 변동이 컸기 때문에 기존 숏 포지션 편하게 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숏 포지션도 먹었다가 다 뱉어내는 그런 상황. 그래도 커트를 좀 해야겠죠. 커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커트에 대한 최종 라인을 빨간 선 정도를 제시해 드렸는데 오늘 넘어갔습니다. 예. 안 넘어가는 척을 하다가 또 넘어가가지고 뭐 커트하신 분들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자라고 좀 언급을 드렸는데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좀 더 버텨보시는 분들 왜냐하면 위에서 우리는 숏을 좀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저항 라인을 넘지는 않았으니까 여기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는 요 공간을 넘지는 않았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이 어제 나스닥에서도 나스닥 장에서도 미국 장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미국에서도 찌라시가 좀 있었던 거 그 상황에서 이제 나스닥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머리 맞고 그렇죠 머리에 저항 맞고 돌렸던 거고 우리는 이제 그냥 풀량봉으로 끝났던 거고 서로 같은 저항 라인입니다. 기존의 지지를 확보했던 자리 미국에서 나스닥은 빨간선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를 찍고 밀렸던 거고요. 오늘 지금 현재 선물로 이제 그 자리를 회복을 했던 거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증시는 선물은 지금 해당 자리 여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8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지지됐던 요 자리가 지금은 저항으로 바뀐 자리인데 오늘 참 아슬아슬하게 그 자리를 찍으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이 조금 굉장히 애매해지긴 했습니다.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도 이상하지 않고요. 그냥 이대로 다시 밀고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끼인 상황이 돼버렸죠. 어떻게 보면 하락하다가 끼인 자리 양봉을 굉장히 거칠게 밑꼬리를 달면서 마치 하락이 끝난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을 또 연출하기도 했고요. 과거에는 또 이런 밑꼬리를 달고 나서 코스피를 놓고 보면은 또 어느 정도는 또 반등을 같이 해주는 모습도 나타났죠. 아니면 뭐 이렇게 2011년도처럼 그냥 그 다음날 밑꼬리 무시하고 또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가 지금 국채금리 5% 미국채 10년물 5%를 넘어간 마당에 그때랑 비교할 수 있는 시기는 또 2007, 8년 서브프라임 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때로 돌아가서 보자면 이렇게 크게 하락하던 중간에 이런 식으로 밑꼬리를 굉장히 크게 돌렸던 적이 있죠. 제가 요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요때 이제 개인들의 심리와 시장 심리가 어찌 보면 지금이랑 크기는 다르겠지만 크기는 지금이 훨씬 약하겠지만 원리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날 마이너스 9%를 보고 마이너스 4%로 끝난 날입니다. 대거 엄청나게 큰 밑꼬리가 달렸어요. 어찌 보면 지금이 더 커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퍼센테이지는 요때가 더 큽니다. 지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날 이후에 이틀 강한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요때 이제 하락이 끝났다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들이댔던 적이죠. 뭐 신용 쓰고 막 레버리지 일으키고 해가지고 대출 일으키고 해가지고 강하게 매수로 받았던 사람들 여기서 와르르 무너져 버렸죠. 그 마지막 하락이 정말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1300포인트까지 반등, 1100에서 1300 갔다가 892까지 무너졌으니 말 다 했죠. 뭐 거의 완전히 쏟아져 버린 거죠. 레버리지를 여기서 또 많이 일으켰다라는 게 또 충격이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조심하는 겁니다. 아직 외국인들 수급은 4조 원을 향하고 있는 매도를 누적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외국인들이 손익분기를 거의 지금 구간으로 맞춰놓고 익절도 많이 했습니다. 익절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선물 오늘 기준으로 이제 벌어두는 거죠. 시간을 벌어두는 용도죠. 익절을 지금 해놨다라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이 한 800억 가까이 선물에서만 익절을 해놨습니다. 선물 옵션까지 더하면 900억이 넘어가는 수준으로 익절을 해놨어요. 여유 일단 챙겨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BEP 손익분기가 상당히 낮아진 상태에서 지금 현재 보유한 미결제 포지션에 대해서는 손실 구간에 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손절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올라갈 때.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꼭 인지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린 것을 좀 보여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숏 포지션을 가지고 오던 것을 좀 자르는 분들도 계셨고,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뭐 보실 수 있게 라인을 좀 잡아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넉넉하지 않으면 그냥 익절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고 또 다시 잡으면 되니까요. 포지션이라는 것은. 그래서 익절하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들어간 분야에 대해 그 포지션에 대해서는 좀 손절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끊어낼 건 끊어내야죠. 파생은 끊어내지 못하면 망가집니다.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또 상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인증 올려주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유한양행을 좀 공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올려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아직 수익을 받는데도 안 올려주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올려주시는 분들 제가 특히 더 감사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유한양행 숏을 좀 잡아온 게 있었습니다. 최근에 주식 선물 계속 수익 실현하는 거 언급도 드렸고요. 유한양행 감사합니다. 숏 청산도 했고요.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뭐 보유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뭐 290만 원, 200만 원, 밑에는 얼마인가요? 선물에서 538만원 유한양행 같은데요. 538만원, 33만원 옵션에서도 있고, 이렇게 뭐 수익 인증 해주신 분도 계시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찬스였죠. 솔직히 뭐 유한양행의 이슈를 보고 풀어보자면 사실 좋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잡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뭐 유한양행이 나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기대 이하의 내용임은 분명했어요. 그래서 유한양행에 대해서 시장에서 형성된 기대가 못 미친다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유한양행에 대한 숏을 오늘 청산을 했습니다. 오늘 또 여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좀 완전히 최저점을 청산하지는 못했어요. 원래 목표는 53,000원 언더였기 때문에 54,900원을 찍고 터닝하고 이 자리를 지키기 전 라인 해가지고 뭐 58,000에서 57,700 사이에 최종 익절 청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요. 오늘 이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된 내용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10년물 미국채 금리 10년물이 어제 5.02까지 갔다가 4.81까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반발 매수 심리가 오늘 반등 사유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움직인 시간과 시장에서 움직인 섹터를 고려할 때 푸틴의 심정지 뉴스를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이는 움직임도 해석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전쟁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 반등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 섹터를 고려할 때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구나. 푸틴이 심정지대에서 이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간에 어떤 뭐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전쟁 종료로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이렇게 또 수급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물론 러시아 안에서도 이제 뭐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뭐 이제 1인자 싸움을 하기 위해서 또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면 또 굉장히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또 있기 때문에 전쟁이 과연 끝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은 그쪽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팩트가 좀 드러나고 그 뒤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외국인들은 120억 가량의 선물 익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130억, 140억 보이다가 120억으로 좀 줄어들었는데, 그거는 마지막에 손익분기가 꺾이면서 외국인들이 일부 마지막에 손절을 조금 하면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증시 반등을 주도하면서 자신들의 원 포지션인 상방 포지션을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죠. 오늘 외국인과 반대로 선물 매수에 적극 가담해주면서 이렇게 나왔고요. 막판 외국인들은 오히려 반등장을 활용해 매도를 더 늘리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의 선물 추이는 마지막 2시 30분부터 대량 매도로 돌아섰다라는 거. 종가 기준 약 6천억 매도로 마감하면서 누적 매도액이 거의 4조 원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터닝이 나올 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대량 익절을 하면서 매수로 전환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도량을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외국인들은 어디까지일까를 우리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굉장한 이례적인 수급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거. 2시 반 이후에 외국인들은 매도 4천억이 늘었고, 이 시기에 선물 미결제 약정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4천억이 늘어나는데, 매도가 늘어나는데 전체 미결제 총량의 변화는 없었어요. 그리고 선물의 손익 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뭐예요? 반반으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겠죠. 4천억 중에 반 정도는 신규 포지션을 진입했고, 반 정도는 청산이 일어나면서 이게 상쇄가 됐던 거죠. 청산은 이제 손익분기에 가까운 물량을 정리하면서 큰 수익 손익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는 BEP가 거의 가까워지면서 현재 보유한 포지션은 또 매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멀리 있던 선물을 모두 익절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멀리 있던 것들을 거의 제거를 한 거예요. 멀리서 매도했던 것들을 제거하고 이제 남은 것은 요 가까운 것들 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분기가 여기까지 낮아질 수가 있는 거겠죠. 멀리 있는 것들은 청산하고, 이제 그리고 중간에 오면서 같은 포지션을 합산한 경우에는 손익 이게 평단가가 계속 낮아진 효과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게 좁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산을 하는 경우 BEP가 계속 낮아진다. 위에 있는 걸 청산을 하는 경우 그런 상태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800억 가까운 수익금을 벌어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물에서 약 800억의 익절로 여유가 생긴 외국인들은 남은 대량 누적 매도액을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써드렸고요. 푸틴 관련 뉴스도 러시아 쪽에서 사실 확인을 해줬지만 그마저도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서 언제 또 반전이 일어날지 모르는 찜찜한 형태의 반등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단기 시장 지지대인 310을 향해 가는 도중에 312.90을 정점으로 찍고 돌리는 모습으로 봐야 하겠지만, 수급이나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망설이게 하는 부분입니다. 현금화를 많이 시켰죠. 현물 투자자분들께는 제가 계속 현금화 강조를 했으니까 미리 현금화를 많이 시켰던 부분에 이 돈을 언제 써야 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오늘 쓰기 거북한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냥 적극적으로 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뭐 저의 관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수급적으로 혹은 내용적으로 뭔가 상당히 많이 찜찜한데 어떻게 여기서 적극적으로 돈을 씁니까? 내일 당장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한 시그널이 보이면 내가 최정점을 찍는다는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최저점을 잡아내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마음부터 버리셔야 보여요. 그래서 추세를 뭐 넘어선다거나, 단기 추세를 넘어선다거나 하는 어떤 시그널들, 수급적으로 어떤 특별한 변화를 보인다거나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단 욕심을 줄이시고 좀 지켜보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야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요. 그래야
망가지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죠. 서브프라임 때 마지막 그 2주일 사이에 모든 게 다 결판이 났어요. 버텨오던 사람도 마지막 그 2주에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서브프라임에서의 대거 손실은 대부분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왜? 그래도 그때까지는 내려간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쵸? 사람들이 조심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파생시장에서도 하방 베팅도 좀 해주고, 그래도 내려간다는 생각, 서프라임 위기가 뭐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던 시기였는데, 이 터닝할 때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마지막에 이게 너무 셌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 그쵸? 생각과 다르게 진행됐는데 거기에다 레버리지 효과까지 보여지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를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리고 단기 반등이 어디까지 주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최저점을 찍어내겠다, 잡아내겠다라는 욕심을 버리고 어느 정도 추세가 안정화되고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때에 따라 들어가도 충분히 먹을거리는 많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시장을 따라서 급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그때 가서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열어두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을 먼저 보시고. 그래서 수급이나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망설이게 되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도 지속적으로 68,500원. 자, 삼성전자도 계속 685 부근에 묶어두는 모습이 자주 나오죠. 오늘도 그렇고요. 오늘 밑에다가 개인들, 아까 전에 장중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68,200 밑으로 밑에다가 개인들이 호가를 계속 담아두고 있다. 매수 호가를 지금 집어넣고 있다.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개인들이 위에다가 아니라 밑에다가 대거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가다가 말았잖아요. 그죠? 가다가 말았기 때문에 오늘 개인들이 사신 물량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오늘 개인들이 삼성전자 100만 주도 안 샀습니다. 원래 그냥 내려간 상태로 그냥 유지하고 쭉쭉 더 내려갔다면 오늘 개인들이 300만 주, 400만 주, 500만 주에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러나 다시 터닝하면서 주다가 말았죠. 그래서 삼성전자 수급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량 매수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게 삼성전자를 꼬드기는 과정, 지난번에 나왔던 과정이랑 비슷하기도 하죠. 삼성전자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 삼성전자 너밖에 없구나, 이런 시장의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개인들이 삼성전자의 매수를, 단가를 높이게 만드는 과정, 지금도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도망가주면 삼성전자에 안달난 개인들이 매수 단가를 높여버리죠. 그러면 그거를 대량으로 체결시켜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지난번처럼 급락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호가를 밑에다 쫙 깔아두고 있는데 대량으로 체결시켜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체결되면 급락이죠. 오늘도 체결되다가 말았고 다시 반등하면서 그마저 다시 내주는 모습이 나왔죠. 자, 화투장이 싸늘합니다. 화투장이 싸늘합니다. 현물만 하시는 경우 현금을 마련한 상태에서 최저점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었을 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파생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려운 날이었을 거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의 모습을 통해 롱으로 따라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었고요. 그렇다고 숏을 보유해 가자니 너무 큰 윗꼬리에 큰 음봉이 탄생했죠. 보유를 못하게 만드는 시장의 환경이었습니다. 의도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죠. 그래서 오늘 11시 전후로는 롱숏을 모두 무너뜨리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요. 이때 11시 전후로, 그 다음에 이런 흔들기 과정을 통해서 선물 12월물과 내년도 3월물 사이의 간격인 스프레드가 줄어듭니다. 현재 음액값 마이너스 0.85에서 0.8, 마이너스 0.75, 0.7, 지금 마이너스 0.65 정도로 올라왔나요? 거의 그 정도로 지금 보이는데 0.65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것은 시장이 많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많이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정돈이 되지 않은 것들을 흔들어가지고 또 통에다가 막 섞어놓고 막 흔들어요. 그러면 섞이죠. 우리가 물에 뭐를 타먹어요. 예를 들어 우유에 미숫가루를 타먹어요. 미숫가루 처음에 넣으면 굉장히 막 굵은 가루도 있고 막 그래요. 그쵸? 알갱이들도 크고. 그걸 어떻게 먹어요? 먹지 못하죠. 그거를 흔들어 줍니다. 흔들어 주면 곱게 정돈이 돼요. 그쵸? 불안정했던 것들을 흔들어 주면 정돈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스프레드가 지금 음액값으로 비정상적입니다.
미래의 시장을 더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정돈시키려면, 그걸 정상화시키려면 흔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처럼. 물론 이렇게 이 정도로 흔든다고 완전히 더 돌아서지는 못해요. 지금 약간만 한두 호가 정도만 돌아섰을 뿐이죠. 그 다음에 옵션 등합도 마찬가지. 옵션 등합이 최근에 며칠 올라갔었죠. 2, 3일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프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것들도 급락이나 급등을 통해 변동성을 통해 흔들어줘야 어느 정도 진정이 됩니다. 오늘 옵션이 어느 정도 등합이 진정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오늘 등합은 9.65 정도로 보이거든요. 9.73. 9.73. 어제에 비해 0.7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안정적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건데 아직도 높아요. 기존에 떨어지던 폭이 떨어지던 폭이 늦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높은 상태긴 합니다. 변동성을 아직도 주의하셔야 되는 상태긴 합니다.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 변동성 지수 자체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특별하게 크게 추락하지 않고 돌파한 시점 위에서 멈춰 있습니다. 갭도 메꾸지 않았네요. 위에 상단부를 아직도 열어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거 상단 열리면 또 급락이에요. 물론 변동성이라는 게 급반등, 급상승으로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뭐 이런 엄청난 반등이 유지될 때도 변동성이 생기기도 해요. 그럼 올라서 무서운 게 되는 거죠, 사실은. 공포지수, 공포감이 변동성이 반대로 생기면서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거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잘 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변동성 급등은 급락, 폭락을 의미한다라고 거의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확률이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기존 10월 4일 전후에 막혔던 저항 라인을 앞두고 종료했기 때문에 이후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라는 것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리를 말합니다. 여기를 돌파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상황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까지일지 그 이후의 저항을 좀 살펴야 될 거고, 반등이 나오지 않는 쪽으로 간다면 거의 뭐 의미 없는 밑꼬리 양봉을 단 건데 좀 뭐 많이 어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확률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외국인들 뜻대로 외국인들의 힘을 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푸틴의 소식의 최신화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짧게 마치려고 했는데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길어졌네요. 그래서 워낙 좀 길만한 날이었기도 하죠. 내용이 좀 많은 날이었기도 하니까 잘 소화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 관점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어떻게든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파생하시는 분들은 안전이 제일이다라는 거 꼭 생각해 주시고요. 뭔가 리스크가 보이는 그런 구석이 생긴다 하면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습니다. 포지션은 청산하고 재진입하면 그만이고요. 재진입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너무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도 위험하고요. 너무 무리한 선택, 무리한 비중 이런 것도 피하셔야 됩니다. 현물하시는 분들 일단 현금화 되셨으면 내려가는 게 이득이겠죠. 물갈이 되는 장세를 기다려 보시고요. 아직까지 물갈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반대 매매가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요. 그 역대 최대가 내일도 많아지면 역대 최대가 또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역대 최대의 정점은 어딘지 몰라요. 지나고 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반대 매매의 역대 최대값이 정점을 찍으면 결국에는 그게 저점이 될 수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났을 때 정점, 최저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확인을 좀 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저녁에 나타나는 변수는 또 내일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정보 공유방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유튜브 대문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안내받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